점차 밀려 주차장이 되어버린 놀이터. 동네 골목대장들의 무대에서 이제는 주인을 잃은 놀이터. 아이도 어른도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진 놀이터. 한창 놀아야 할 아이들의 공간. 이 시대의 놀이터는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잠깐. 그런데 놀이터는 꼭 필요한 걸까요? 심심할 때 놀고 거기서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놀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맨날 공부만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는 공간이어서 전 놀이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집에서 놀면 되잖아. 집에서는 장난감 살라던 돈이 들고, 하지만 놀이터는 돈을 안 내면 그냥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집에서 있으면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놀이터는 자연과 함께 있고 밖에 있어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재밌는 기구를 많이 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 공원에서 하면 되잖아. 근데 거긴 기구가 없잖아요. 놀이 기구가 없지. 놀이터가 없어요. 거기서 놀 공간도 없어요. 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어른들까지 같이 노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놀이터는 뭔가 어른들은 들어오면 안 되고, 약간 엄청 공원은 크잖아요. 그래서 많이 오고 이런 사람들이, 놀이터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잘 안 오고, 옆에서 어른들은 앉아있고 어린이들만 놀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놀이터란? 아이들만 놀 수 있고 신나게 노는 곳? 나는 기본 놀이터와 달리 그냥 새로운 공간으로 여러 가지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놀고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시원하고 그런 곳이 놀이터. 나는 스릴 넘치는 걸 좋아해서 약간 무섭고 짜릿한 기구들이 많은 놀이터가 생겼으면 좋겠어. 나는 뭔가 그네랑 미끄럼틀이랑 합쳐서 같이 합쳐서 노는 기구를 새롭게 만든다고 해. 어쨌든 그렇게? 너는? 나는 땅을 파가지고 개미집처럼 여러 군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요즘 아이들 정말 똑부러지게 말하죠? 놀이터가 필요한 이유를 열거하자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놀이터가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The simple answer is toys are not the same as playgrounds. So what a child receives from a playground is completely different. Toys are great for in the home, maybe in their bedrooms, and for one child. Sometimes games are for two children, but really a playground is completely different. A playground is a social place, it's a community place, and it's extremely important for children to interact in these play spaces with other children, because the social skills that they get and the confidence they get from being in those spaces is very important. But also the parents and the rest of community, playgrounds and community parks are places for communities to connect. And when you have communities that connect a lot, you have greater levels of well-being, you have less conflict between neighbours, you have more of a sense of trust, and all of these very important societal benefits from community playgrounds, which you don't get from toys, and particularly toys in the home. 놀이터의 필요성을 이렇게나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은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과연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요? 여기 10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김아인. 유쾌발랄한 10살 소녀 아인이는 또래 아이들이 그렇듯 호기심이 많고 장난기 많은 어린이입니다. 하지만 아인이가 원하는 만큼 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인이의 학교 시간은 오후 2시.
엄마가 일을 하고 있어서 돌봄 교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 후에는 피아노 학원과 영어 공부방.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니에게 놀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이올린 연습도 해야 하고 문제집도 풀어야 합니다. 아, 그리고 요즘 유행한다는 태블릿 수업도 진행해야 하죠. 매일은 아니지만 수영과 별자리 관찰 등의 특수활동까지 포함하면 놀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한 다음에 점심 먹고 또 점심 다 먹은 다음에 돌봄 교실에 가서 돌봄 교실에 간 다음에 2시에 나와가지고 피아노 학원 간 다음에 그 다음 3시에 끝나면 엄마가 일하는 그 공부방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수학, 국어, 과학 하고 그 다음에 또 집에 돌아와서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자요. 그럼 언제 놀아요? 토요일, 일요일에요. 평일에는 안 놀아요? 평일에 놀지 못하는 아이. 그럼 아이의 엄마에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니 엄마 조아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다른데 지금 아이니 나이가 2학년이니까 논다라는 것의 우선순위는 한 5위 정도? 제가 생각할 때. 우선 학교 생활에 집중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니가 맡은 바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또 수업들이 많으니까 들어야 될 수업들이 많으니까 그것들 다 제하고 나서 한 5, 6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놀이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지만 아이에게 놀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노는 거는 왜 필요하다고 가장 아이다울 수 있으니까. 놀 때 비로소 가장 딱 그 나이대에 맞는 그 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니까 가장 아이다울 수 있어도 노는 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경쟁 사회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러다 보니 놓치고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이가 나이가 들수록. 놀이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는 10살 아이니뿐만은 아닙니다. 2017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하루 평균 신체활동 시간은 36분. 142분에 이르는 공부 시간에 비해 놀이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남의 아이는 문제집 풀고 학습지 풀고 있는데 내 아이만 이렇게 놀면 좀 불안한 감 없잖아 있죠. 그래서 저도 놀려면 너의 할 일, 우리가 이제 정해준 일 있잖아요. 숙제 아니면 학교에서 내준 숙제 외에도 집에서 해야 될, 풀어야 될 문제집들 그런 거 하고 놀으라고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하준이는 아직 저학년이라 모르겠지만 고학년이 된 하린이를 보면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집에 오면 5시가 정도 넘어요. 그러다 보면 저녁을 먹어야 되고 시간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 실제로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뭐 학원을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집에 왔지만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과 노는 아이들을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저희 아이, 뭐 큰애도 그랬지만 둘째인 시우도 학교를 갔다 집에 온 후에는 집에서 TV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하지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서 노는 거는 잘 못 본 것 같고요. 아이들의 신체 활동은 삶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 OECD 평균에도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신체 활동에 주목해보면 우리나라 아동의 97%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3명 중 2명의 아이들이 일주일에 채 30분도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핍은 비만으로 또 우울함과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족이나 친구와 노는 시간은 하루 겨우 48분. OECD 국가 평균인 2시간 30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시간이죠. 아이들은 원하는 것만큼 못하는 활동을 친구들과 놀기로 뽑았고 희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는 분야를 사교육으로 꼽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아이들의 사회관계는 점점 결핍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뭐 하루에 몇 시간을 놀아야 된다, 어느 공간에 가서 무엇을 하면서 놀아야지 잘 논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스스로 원하는 만큼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주도적으로 잘 놀고 있는가를 판단해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결론들을 여러 뉴스나 아니면 연구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어른들이 놀이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시고 놀이가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게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굉장히 가로막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놀이의 세 가지 요소를 많은 전문가들은 무목적성, 자율성, 주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사실상 뜯어보면 목적이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되게 목적을 갖고 그 시간을 아이들이 보내기를 바라거든요. 하다못해 뭐라도 좀 배웠으면 좋겠고,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고, 사회성을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목적이 되게 들어가는데, 아이들은 그냥 그 순간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누가 어떤 사람이 이걸 해라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걸 주도하고 자기의 세계 안에서 그거를 마음껏 만들었다가 해체했다가 하는 그 모든 과정 자체를 아이들은 놀이로 보고 있는데, 어른들이 아무래도 욕심도 많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기다려주지 않거나 아니면 지켜보지 못하는 그런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반면 캐나다 정부의 건강한 하루 24시간 가이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줍니다. 이 자료에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하루를 위한 4가지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의 나이에 따라 하루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취침, 하루 60분 이상,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땀나는 운동하기, 맨손 체조나 걷기 같은 가벼운 체력 활동, 하루 2시간 정도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건강한 하루를 위한 지침이죠.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충분한 신체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체 활동, 아이들의 움직임은 어른들이 운동하는 그런 그 내용이나 효과랑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특히 누구나 다 알겠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극적으로 이제 성장 발달을 하는 그런 시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게 이제 신체적으로 성장 발달한다는 게 굉장히 효과가 크죠. 이제 뇌 발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는데요. 신체 활동이 뇌에는 그 BDNF라는 그 뇌 성장 단백질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용량이 커지는 때입니다. 뇌의 용량이. 근데 그 BDNF라는 성장 단백질이 아이들이 활동을 할 때 많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뇌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시냅스라는 그 뇌의 용량을 결정짓는 그런 연결 그 회로망에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시냅스의 가소성을 높여주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체 활동의 아이들은 뇌 발달에 아주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아이들은 모든 것을 놀이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단순히 어른의 놀이 시간하고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죠. 성장에 있어서는 놀이만큼 아이들에게 이제 그 놀이만큼 핵심적인 시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やりたいっていうふうに思う気持ちだよね。で、やりたいって思う気持ちがなければ、例えば鬼ごっこみたいなものでも遊びにならないです。で、そういうような何かの遊び方をすることが遊びなのではなくて、その子がやりたいっていうふうに思うことを自分なりのペースで、自分なりのやり方で、自分自身で満足してやっていくことができることっていうのが遊ぶことの本質だというふうに僕は考えてるんだけれど、で、そうであれば、それはその子自身の世界の表現になります。遊ぶことでしか多分僕はこれは培うことはできないと思ってるんだけど、それは何かというと自分自身の世界ですね。で、自分が生きてるっていう実感で、自分の世界をもっともっと深めたい、広めたいっていう生きる意欲で、こういったものが、遊ぶことの本質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ので、大人が教え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これ。全部本人が自分で経験しながら獲得する以外手がない。だから僕らは、環境づくりをしてるわけですね。子供がどこでどんな風なことにやりたいって思うかっていうのは一人一人全員違うので。 놀이는 아동의 신체 발달, 정서 발달 등을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아이들의 특권입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31조에 의하면 어린이는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3조에도
국가는 아동에게 놀이, 오락 등의 서비스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세계 아동헌장, 아동권리선언 등에서도 아동의 놀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놀이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1차 그 위원회 열릴 때부터 지금 5, 6차 위원회가 열렸을 때까지 그 우리나라의 아동들의 놀이권이 시간과 공간이 부족하고 또 아이들의 그런 그 놀이권을 보장하라는 그런 그 권고가 오랜 시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그런 놀이권은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나라는 너무나 사교육이 굉장히 그 시장이 많이 그 확대되어 있고 또 그 사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놀이 시간이나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런 놀이권은 아주 좀 많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놀 권리라는 거는 생명과 직결되진 않아도 정서적인 생명과는 직결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의 신체 발달의 성장에도 영향을 물론 미치죠, 놀이. 그런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놀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시간, 본인의 주도권, 그다음에 본인의 삶의 어떤 능동성 이런 것들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아이들에게는 놀이인데 이 놀이가 성인들로 인해서 어떤 박탈되거나 제한되어서 잘 실현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 내 안에 이 마음 성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긴급한 하나의 아동 권리를 구제하고 실현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역할로 보고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함께 그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이 놀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잘 놀 수 있을까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의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학원 다니랴, 숙제하랴, 평소 놀고 싶어도 놀지 못했던 5명의 아이들입니다. 모처럼 놀이터에 들어서자 친구들과 장난도 치고 놀이기구도 타면서 신나게 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30분의 시간이 흐른 뒤 예상 밖의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신나게 뛰어놀 것만 같았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한적한 모퉁이에 앉아 핸드폰을 보거나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기껏 놀이터에 왔는데 놀지는 않고 다시 핸드폰에 빠져 있는 아이들. 물론 여기에는 아이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놀이터는 뭐 이제 어린 애들만 이제 놀고 이제 다른 뭐 이제 막 고학년들은 막 PC방 가거나 막 놀이터에서 안 놀기 때문에 지금 건 그냥 뻔하고 다른 데도 가면 똑같이 있고 그다음에 다 아는 거니까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어서. 아니 그냥 놀이터가 그냥 뭐 무슨 미끄럼틀, 시소 뭐 그런 것들만 있으면 다 놀이터인 줄만 아는데 솔직히 놀이터는 진짜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놀이터잖아요? 예를 들자면 저 그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빨간 그네, 파란 그네, 심지어 색깔도 똑같죠? 모양도 똑같죠? 앉을 공간도 그냥 앉기만 하면 돼요. 뭔가 놀이터가 계속 똑같은 것만 계속 일정하고 다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뭔가 좀 지루하고 또 뭔가 재미도 없어 보이고 놀 생각도 없어요. 이러한 생각은 아이들만의 의견이 아니겠죠. 이미 많은 어른들도 지루한 놀이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 가까운 집 가까이에는 놀이터에는 그냥 뭐 시소, 그네 이런 게 있잖아요. 얼마든지 놀 수 있어요. 근데 하린이, 하준이가 어릴 때는 되게 많이 놀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얘네는 이게 재미가 없는 거죠. 어렸을 때는 충분히 무조건 되게 재밌게 놀았었거든요. 뭐 그네, 시소, 미끄럼틀 3가지만으로 재밌게 놀았는데 지금은 이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놀 친구가 없어요. 우선은 놀 친구가 없고 만나기 힘들고
사실 우리나라 놀이터를 봤을 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든 뭐 학교에 있는 놀이터든 기본적으로 시소와 그네 그리고 미끄럼틀만 구비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조금 재미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사실 놀러 가도 놀이터라는 곳을 가도 아이들이 사실 초반에 잠깐뿐이지 사실 오랫동안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미끄럼틀과 시소 또 그네를 가지고 오랫동안 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놀이터, 그냥 차가 없고 또 어른들이 없고 아이들이 그냥 뛰어놀 수 있는 그냥 그 공간이라는 장점만 있을 뿐이지 사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한다는 점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놀이시설은 전국적으로 7만여 곳. 편의점이나 치킨 가게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로 결코 놀이시설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이공간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법령상으로도 예를 들어 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정한 규모 이상은 놀이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제 법령들도 있고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놀이터 자체가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포화되어 있어요.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거의 놀이터 인프라 시설이 많이 없다. 그래서 도시와 농어촌의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도시 지역의 놀이터 개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놀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그 공간이 정말로 놀이터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스스로도 거기가 내가 놀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인지를 잘 못하고 어른들도 여기가 아동들이 노는 공간이라고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도 쉽게 가서 자유롭게 놀지 못하고 놀이터, 그러니까 법적으로 등록된 놀이터의 숫자가 뭐 적다라고 아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들과 좀 숫자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분명히 적은 숫자는 아닌데 제대로 활성화된 놀이터의 숫자는 분명히 적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는 일상적인 관리 자체가 안 되는 놀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가 아니면 뭐 노숙자 문제라든가 뭐 술을 먹는 문제라든가 어른들이 봤을 때 이 놀이터는 아이들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놀이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일상 관리 자체가 안 되는 놀이터는 사실상 놀이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아무것도 없이 놀아도 그게 다 놀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 놀이를 창작하고 그다음에 그 함께 놀이를 만들어 나가고 그다음에 돌만 있으면 같이 놀 수 있고 모래만 있어도 놀 수 있고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공간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딱 놀이터라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놀아야 되고 그 놀이의 그 공간 자체가 더러워서도 안 되고 안전해야만 되고 시끄러워서도 안 되고 그런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원래 놀이의 특성이 시끄럽고 더럽고 좀 위험하고 하는 그런 특성을 지금 현재 있는 이 놀이 공간에서는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지금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놀이 공간이 너무나 재미가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놀이터에 가도 재미가 없다. 그리고 놀이할 게 없다. 조금만 놀고 그냥 집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고요. 고무 바닥에 미끄럼틀과 그네, 시소. 마치 세트처럼 우리 대부분이 떠올리는 놀이터의 모습입니다. 놀이터를 찾은 아이들도 기구들을 몇 번만 반복해서 타면 재미없다고 느끼죠. 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놀이터는 없는 걸까요? 저는 놀이터가 그 전체 전국을 다녀보면 다 획일적으로 미끄럼틀에다가 뭐 이렇게 뾰족한 지붕에 뭐 이런 그걸 갖다 놓는데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놀이터라는 거는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을 아이들한테서 아이들이 평생 살면서 그런 공간에서만 살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놀이터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자기가 일생을 살면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그러나 안전하게 그 위험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최근에 놀이터의 개념들이에요. 딱 이제 마치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약간 정해져 있죠. 그래서 미끄럼틀이 있고 그네가 있고 그다음에 시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래가 원래는 있었는데 그 모래가 이제 여기저기 날아다닌다고 많이들 주변 주민들이 이게 민원을 넣거나 뭐 이래서 그게 바닥을 다 이제 폐타이어로 만든 그걸로 다 발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래도 사라져버린 미끄럼틀, 시소, 그네 요 세 가지가 주로 공식처럼 딱 있고 놀이터 이 사이드에 보면은 어른들을 위한 운동기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이터라는 공간이 있긴 있는데 아이들이 안 와. 일단 재미없어서 안 오는 것도 있고요.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길 갈 시간이 없고 부모들이 아이들만 거기에 내보내기에는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안 내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운동기구를 심어요. 근데 그 운동기구에는 또 써붙여 놓죠. 어린이는 하지 마시오. 이렇게 써놓죠. 그러니까 어린이 공원 안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어른들의 운동기구를 넣어놓고 어린이는 오지 마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놀이터는. 우리가 아이들이 어떻게 놀 때 재미있어 하는지 어떻게 노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놀이터를 짓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물이 궁극적으로 시설물이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동들 놀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 놀이터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문제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설치해 놓고 놀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방을 꾸미는데 나한테 물어보지 않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놀이터를 지으면서 그걸 이용할 아이들한테 물어보지 않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결과물의 게 아니라 아동의 공간이니까 아동한테 물어보면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치 공식과 같이 비슷한 놀이터들의 연속. 아이들은 지금의 놀이터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설계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고 어차피 생각하는 거 아이들이 혼자 놀으라고 하고 어른들은 그냥 설계만 해주면 아이들이 놀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른들도 그때 똑같은 이 미끄럼틀이 있었겠지? 그리고 어른들도 그 놀이터만 생각하고 맨날 있었던 놀이터가 애들을 즐거워하는구나. 근데 우리들은 다른 놀이터를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우리가 이 놀이터만 좋아하는 줄 알고 그 기구만 있는 것 같아. 맞아. 어른들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데 어른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저도 다 비슷비슷 생기고 지금 5학년이나 6학년은 많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놀이는 다각형으로도 볼 수 있고 원으로도 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러 가지를 하면서 풍부하게 그냥 뭐 하나 갖다 놓으면서 놀이터를 칭하지 말고 진짜 놀이터로 할 수 있는 듯이 엄청나게 특이하면서도 우리만의 개성을 보여주는? 어른들의 뜻대로 만들어진 놀이터.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It's a bigger problem that doesn't just relate to playgrounds because American parents tend to want to overmanage and they don't know how to give their child freedom, which is what I think will make a very good playground. This is any place where you can allow children to come up with their own solutions, to experience what people in the United Kingdom call beneficial risks. So not something where you will necessarily be in real danger. In fact, you will not be in real danger, but you will get a sense that you could be doing something that is risky and that you don't necessarily know the outcome. So I think if we begin to think of how to let the children alone, let them be doing what they are meant to be doing, and give them
opportunities, I guess what psychologists call affordances, so that they can work in ways in which they don't necessarily know on the playground what the end is going to be. 놀이터가 아이들의 기억에서 지루하게 느껴지면서 발길이 향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동네마다 속속 생기고 있는 키즈 카페입니다. 놀이에 서툰 아이들에게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탈 때도 뛸 때도 또 손으로 만질 때도 안전을 강조합니다. 놀이터가 밀려난 자리에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키즈 카페. 이곳은 과연 놀이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키즈 카페는 돈을 내고 노는 곳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이의 단맛만 느끼게 되거든요. 놀이의 쓴맛을 느끼기에는 부모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죠. 우리 애가 거기서 15,000원씩 내고 놀고 있는데 거기서 애들이랑 싸워가지고 뭐 울고 짜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그걸 누가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떼놓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나 부모들이 다 호시탐탐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가 놀이의 단맛만 열심히 볼 수 있도록.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놀이의 쓴맛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부대끼면서 나타나는 어떤 역동, 다이나믹스 이런 것들이 놀이에 굉장히 큰 요소인데 그런 것들은 또 키즈 카페가 채워주긴 되게 어려울 거예요. 놀이라는 것도 어떤 부모의 능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는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연령대가 큰 아이들은 입장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키즈 카페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내 놀이터, 뭐 방방 놀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실내 놀이터의 유형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도 큰 아이들은 입장이 제한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연령대가 만족하면서 놀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상당히 어린 연령대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 이게 또 개인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거라서 사실은 저는 놀이터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재로서의 성격. 그래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부모의 처지나 경제적인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아이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야외놀이, 바깥놀이가 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깥놀이를 또 해야 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일단 뭔가 우연적인 게 없지 않나요? 키즈 카페는? 예, 이제 되게 매력적인 시설이지만 한두 번 가면 익숙해지고 뭔가 새로운 게 없는 것들인 거고 친구랑 같이 노는 공간은 아닌 거고 나랑 시설물, 나랑 거기서 일하시는 분의 노는 공간인 거고 다른 어떤 바깥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터에서 주고 있는 뭐 우연성이라던가 자연적인 요소가 주는 우연성도 있는 거잖아요. 뭐 비가 온다거나 바람이 분다거나 그러한 것들이 없는 거. 돈을 내고 논다고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 되게 좀 불쌍했어요. 우리는 이런 거 어릴 때 모래놀이 다 공짜로 하고 나가면 다 했고 뭐 방방 100원 내면 타고 근데 지금 거의 10,000원 가까이 돼야 되는 돈을 내고 놀아야 되니까 좀 되게 불쌍했어요. 한 곳에 제한적인 공간에 갇혀서 노는 아이들 되게 안 됐고 불쌍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각양각색 최신 놀이기구들로 꾸며진 키즈 카페는 아이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놀이를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서로 모르는 아이들이 키즈 카페에 모여 각자의 놀이를 즐기고 직원들은 정해진 공간 안에서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보거나 제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마저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가정의 어린이들만 카페를 이용할 수 있죠. 놀이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놀이터를 대체하기에는 뭔가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키즈 카페를 바라보며 우리는 결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한 좋은 놀이터는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놀이터는 어떤 곳인가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놀아야 되는 공간은 지역별로 또는 장소별로 아이들이 사는 생활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집을 지을 때도 그 환경, 그 집이 놓여지는 환경에 따라서 집의 형태나 그리고 집의 쓰임새가 달라지듯이 아이들의 놀이의 본성은 똑같더라도 그 장소를 충분히 활용해서 놀 수 있는 형태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놀이터는 그 장소, 놓여지는 그 놀이 공간, 장소를 잘 살릴 수 있는 또 지역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 저는 우선 첫 번째 좋은 놀이공간, 놀이터의 조건이라고 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찾아갔을 때 이거는 이렇게 노는 거야 라고 금방 정답을 내릴 수 있는 놀이터라기보다는 이건 어떻게 놀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놀이터가 가장 좋은 놀이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놀이공간은 아이들이 많이 와서 노는 공간, 그 공간을 우리가 좋은 놀이터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좋은 놀이터를 만들려고 하면 결국은 아이들의 시선으로 놀이공간을 바라보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담기고 아이들이 스스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놀이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놀이터를, 좋은 놀이터를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얼마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유명한 디자이너가 오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놀이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가치와 이해를 어느 정도 가지고 그걸 반영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되게 철학적인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사회 전반을, 우리 사회를 좀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이게 좀 해석해낼 수 있는, 그다음에 진짜 인간을 만드는, 어쩌면 이 동네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기관이 저 놀이터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거기에 진짜 필요한 놀이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놀이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노는 권리를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육에 대한 답을 공교육에서 찾듯 우리가 얻은 답은 학교에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라는 공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운동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오히려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로 오잖아요. 기본적으로 학교에 왔다가 끝나고 거기서 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선상으로도 그렇고 이미 만들어진 공간도 그렇고 가장 좋은 곳이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누구나 다 공평하게 움직임을 하는 그런 과정을 넣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돈 있는 아이들은 지금 많이 이거저거 다 배우러 다녀요. 축구도 배우고 수영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또 유아체육 따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결국은 부모들한테 굉장한 부담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공교육 내에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누구나 다 정말 아이들이 신체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체뿐만 아니라 인지 발달, 정서 발달, 그 사회성 발달 이런 것들이 신체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과정 내에 그런 것들이 그 정규 교육 내에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학교는 아이들이 정말 긴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 그것에서는 많은 사실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활동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시간도 물론 있지만 공부 시간 하나를 들여다보더라도 단순히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친구를 배려하는 방법들을 수업 시간에서 배울 텐데, 그 외에 점심시간, 방과 후 이런 시간들 속에서도 아이들은 많은 휴식, 즐거움 같은 걸 누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생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파트는 사실 열려있긴 하지만 폐쇄성이 있고, 키즈 카페는 유료인 곳이고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놀이 풍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학교의 놀이 풍경이 달라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학교 놀이터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놀이터를 지켜라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과도한 학습과 경쟁으로 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놀이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나서 학교의 놀이 환경을 진단하고 아동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맞춤형 놀이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지금 벌써 한 4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건축가나 이게 설계, 시공 이런 결과물도 중요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만들어지는 목적성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아동들의 놀거리 실현을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들어지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뭐 큰 규모의 큰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시공비 자체가. 근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시간이 저희가 40분씩 자유놀이 시간이 주어져요. 그 시간하고 그다음에 어른들, 학부모나 교사분들이 놀거리에 대한 인식들을 변화시키는 사업들이 같이 진행되면서 공간과 시간과 허용적인 분위기 이 세 가지를 다 결합이 됐을 때 이 학교의 놀거리가 실현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이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초등학교와 지역 놀이터 등 80여 곳을 신축하거나 개선했고 약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충북에서도 맘껏 실컷 학교 놀이터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놀이터 사용자인 아이들이 학교 놀이터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놀이는 크게 4가지의 구성 요소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놀 시간, 놀 공간, 놀 친구, 놀 거리인데요. 저희는 그중에서 놀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마음껏 실컷 학교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 혁신은 아이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설계 과정이 건축에 반영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이 아동 참여 디자인 워크숍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기들이 놀 권리를 함양하고 그리고 거기서 주인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내적 유발이 함양되는 그런 21세기 미래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거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놀이터. 놀이터가 있지만 놀지 못하는 아이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잃어버린 놀 권리입니다. 아이들에게 다시 놀이터를 돌려줄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애들이 같이 이제 행복하게 놀고 쉴 수도 있고 같이 뭐 보드게임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재밌게 놀 수 있고 뭔가 어린이들을 위한 장소? 약간 뭔가 안전성이 좋고 뭐 위험하지도 않은 그런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그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좋아할 수 있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루하지 않고 계속 놀 수 있는 놀이터에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놀이터보다 더 재밌고 장애물 같은 게 많은 그런 놀이터를 만들고 싶어요. 학원 가기 전에 잠깐 시간을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곳. 편하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냥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기구들이 별로 없는 놀이터. 그리고 언제든지 무언가를 만들었다가 부셔버릴 수 있는 놀이터. 그리고 아이들이 무언가를 해도 혼나지 않을 놀이터.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관리해주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곳. 우리 아이들도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하나의 일원으로서 그들만의 공간 주권을 가지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놀이로서의 터고 그리고 놀이로서의 터를 만들 때는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들이 갖는 공간 주권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 어떤 놀이를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영역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는 아이들에게 좀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그냥 아이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놀이터. 그게 뭘까? 우리도 고민하지만 직접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가장 전문가인 건축사와 그리고 또 조경을 하시는 분들과 또 저희가 함께 힘을 합치며 그 시기에 가장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또 놀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